국민의 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이집 방학 기간에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분주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휴일은 물론 방학에도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형 돌봄기관이 11개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11개 지역 52곳에 거점형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거점 돌봄기관은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거점 기관을 지정하고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운영하지 않을 때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돌봄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거점 기간을 정하고요. 인근 기관과 협력해서 돌봄 수요에 따라서 아침, 저녁, 토요일 그리고 방학 중 돌봄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휴일과 방학 기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반영해 교육과 보육의 질도 높일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거점 돌봄기관 운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거점 돌봄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되기 때문에 평소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거점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거점 돌봄기관을 전국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걱정을 덜고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 가입 정보를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대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보증기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증가입 여부에 따라 안내문자 발송 시점도 다른데 렌트홈의 경우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보증회사는 보증서를 발급할 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보증기간의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바뀐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제 임차인에게 좋은 거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더 확실히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4일부터 정식으로 안내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 같은 문자 안내를 받으려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국내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복잡한 학력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전국 공공기관과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A씨.
A씨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확인 절차로 발급 대행업체 비용만 건당 30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학력을 평가하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에서도 이 같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31개 공공기관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부담 완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학력과 무관한 채용과정 중에는 학력 증빙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력 증명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학력 증명 서류의 인정기간도 연장합니다. 자주 변동되지 않는 졸업증명서 등은 1년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유학생 출신이 지역을 옮길 경우 이미 제출한 원본 서류를 돌려받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교육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연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취업 과정에서 겪는 청년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고속 산불 상황에 맞춘 주민 대피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선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초고속 산불을 표준 매뉴얼에 반영하고 취약시설 대피 계획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영남 지방을 강타한 초고속 산불.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산불 확산 속도로 기존 대피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합리적인 대피 방안과 국민 행동 요령의 정비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 지난달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과 지자체 가이드라인, 국민 행동 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가까운 요양원 등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와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합니다. 또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뒀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체계는 대형 산불 예방과 대응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와 전개 양상,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산불 재난 표준 매뉴얼에 반영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지자체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 대피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강원 인제군 산불 당시 발화지점 인근 마을과 확산 방향에 있던 시군 주민까지 선제적 대피시킨 양양군을 비롯해 함지산 산불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약자를 시내 의료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대구시의 사례 등 최근 산불 현장에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데요.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매매해 소득이 생겼다면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한 후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파생 상품을 거래 양도소득에 발생한 14만 명의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이 11만 6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 명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신고서 작성 사례 제공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다음 달 2일과 8월 4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부적격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은 사실상 퇴출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미달이더라도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제동을 걸 제도가 부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정갱신제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 지정된 전국의 장기 요양기관 16,900여 곳.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장기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장기 요양기관 평가 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운영 의사가 없다면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한시적 가산제도를 보완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초과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산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장에선 일시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 축소 시기를 최대 3개월 늦출 방침입니다. 우리 요양기관에서는 사실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하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지난달 축산물 물가가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이달 자조금을 활용해 한돈을 비롯한 축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외식비 부담 완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한 가운데 축산물 물가는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국내산 수요가 증가한 데다 작년에는 정부 지원금 할인 행사로 가격이 낮았던 기저 효과도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 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우 할인에는 대형마트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1,700여 개 매장이 참여합니다. 2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에 이르는 등심, 국거리 등 품목을 최대 50% 할인된 값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달 12일까지 전국 한돈 인증점에서 특별 할인 행사도 마련됩니다. 음식점에서 구이용 중심의 할인이 진행되고 유통업체에선 전부위에 걸친 할인 프로모션이 이루어집니다. 공식 한돈 온라인몰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스위트홈 기획전이 재개됩니다. 한편 정부는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도 나섭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당관세 품목들을 확대한다든가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업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외식 물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공배달 앱을 통해서 소비를 하실 경우에 1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좀 추경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달부터 가공식품용 돼지고기와 제과 제빵용 계란 가공품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또 커피,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원료 구매 자금으로 4,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공공 배달 앱을 통한 소비자 할인 지원도 이뤄집니다.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650만 명에게 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주간 민생 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